자, 오늘 제가 있었던 일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제가 실리콘밸리에 살다 보니까 박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오늘은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 실리콘밸리에 있는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명문대죠. 사실 실리콘밸리 한가운데에 있는 건 아니고 실리콘밸리에서 서쪽으로 뭐 자동차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가면은 바로 나옵니다. 스탠포드. 그래서 그 팔로알토 지나서 바로 나오죠. 거기 스탠포드예요. 스탠포드를 졸업한 박사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 분이신 거예요. 한국. 어렸을 때 한국에 나고 자라가지고 스탠포드로 유학 와가지고 스탠포드 박사를 마치고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적인 그런 대기업에서 실리콘밸리의 탑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분이시니까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스탠포드 같은 또 세계적인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만나면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스탠포드 같은 데를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스탠포드를 졸업했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박사입니다. 저도 박사지만 저도 이제 석사 마치고 저도 스탠포드에 이제 뭐랄까 원서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저는 떨어졌었고 뭐 그렇지만 저도 뭐 나쁜 학교는 아니죠. 저도 상당히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저도 10위권에서 박사를 했지만 또 스탠포드는 정말 세계적인 학교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졸업했는지 이게 또 궁금해져가지고 또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거기를 합격하게 되고 또 그렇게 어려운 박사 과정을 졸업하게 되고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그 정말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 자기 엄마 아빠는 공부해라 라고 강요하지 않는데 공부해라 라고 하질 않는데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공부해라 하면은 그냥 책을 덮어버린대요. 더 이상 공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안 든대요. 성격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공부해라 하면 그냥 책을 덮어버린대요. 더 이상 공부를 안 한대요. 근데 자기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라 닥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공부라는 거는 스스로 내가 책이 보고 싶을 때 책을 열고 내가 궁금했던 지식을 찾으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가 너무 재밌대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가 너무 재밌대. 그래서 딱히 노하우가 없대. 그냥 공부가 자기는 재밌대. 그리고 누가 공부하라 하면 책을 덮어버린대. 더 이상 한 장도 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대요. 직장에서도 누가 신기술 개발하라 그러면 더 이상 개발하고 싶지가 않대. 그냥 그 컴퓨터를 꺼버린대요. 그냥 가만히 내두면 뭔가 막 되게 궁금해가지고 막 실험하고 막 뭐 시뮬레이션하고 막 수학 계산 막 하다 보면은 신기술이 막 터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도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어요. 나랑 똑같은 거야.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렸을 때 공부해라 하지 않았어요. 고3 때 이제 그렇지만 저도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는 프레셔가 있잖아요.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고3 때 제가 좀 이렇게 저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급한 날들 있잖아요. 뭐 수능이 다가오고 그러면 조금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제 공부방에 스탠드를 좀 늦게까지 켜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빨리 자. 빨리 자. 야, 피곤하면 안 돼. 푹 자. 왜 잠 안 자니? 아시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가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저도 그래서 공부가 좋았어요. 학점은 별로 안 좋았어요. 학부 때 저 학점 별로 안 좋았습니다. 4.5 만점에 3.4였어요. 제 학부 학점이.
미국 스타일로 바꾸면 4.0 만점에 3.1이죠. 전혀 좋은 학점이 아니죠. 근데 저는 뭐 남의 숙제 베끼거나 막 그런 식으로 숙제를 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공부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솔루션 베끼고 하는 거는 뭐 남의 숙제 베끼는 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과학의 원리를 인조이 하면서 남의 숙제 안 베끼고 내가 그냥 다 해서 인조이 하면서 냈습니다.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도 미국에서 박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미국의 어떤 대기업을 다녔는데 그 회사에 또 국적은 얘기 안 할게요. 또 국적 얘기야. 동양인 매니저가 있었어요. 동양인 상사가. 근데 딱 유교 스타일이에요. 딱 유교 스타일로 딱 뭐 답을 딱 정해놓고 언제까지 해라 하면서 이렇게 막 쪼는 거예요. 신기술 개발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회사를 몇 개월 못 다니고 그냥 사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로 갔죠. 제가 직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제 상사가 뭐 제가 이제 박사급 연구원이니까 뭐 위에 뭐 연구소장급 그런 임원이 있겠죠. 이런 사람이 신기술 개발해라. 쪼면은 저는 컴퓨터를 꺼버려요. 뇌가 안 돌아가요. 더 이상 연구하고 싶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 가만히 내두면 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세계적인 그 대학교도 논문 막 찾아보고 재미로, 그다음에 세계적인 회사들이 내는 새로운 특허들을 막 읽어봐요. 재미로.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들을 막 다른 사람이 했던 거랑 다르게 막 해보다 보면은 특허가 뿅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강요하면 안 돼요. 그죠? 한국 부모들이 너무 공부해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과외를 했었습니다. 과외.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학생들 과외를 했는데 저희 동네에 한 그 과외 전단지를 붙였는데 저희 동네에 한 학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과외 하겠다고 자기.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네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을 과외를 한다고? 근데 난 놀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으로 과외시키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뭐 공부할 게 뭐 있다고.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 과외를 했는데 되게 어려운 그런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막 그런 어려운 수학들을 가리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학이랑 영어랑. 아니 이렇게 어린애한테 뭘 그렇게 가리켜요. 안 되지. 근데 엄마가 좀 부탁하는 거야. 미리 좀 다 해가지고 똑똑한 애 만들어 달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돈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 말했나 하고 제가 우는 애를 좀 달린 다음에 왜 울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의 입에서 나올 말이 절대 아니야. 선생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꺼이꺼이 우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요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요. 그런 거야. 오늘도 학교 끝나고 뭐 미술학원 갔다가 피아노 학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학원도 있던데 어디 갔다가 다 기억을 못하겠어. 하여튼 어디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어려운 영어랑 수학 공부해야 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제가 저도 그렇게 이렇게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제 그 과외를 관뒀어요. 관두고 저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애들은 좀 놀아야 된다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제 좀 다른 애들 과외를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관두고 나중에는 이제 중학생 과외를 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때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그 엄마가 그렇게 공부를 너무 시켰던 거는 그 엄마가 자기가 공부를 잘 못했던 거에 대한 그 열등감 있잖아요. 그거를 자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이제 엄청 빡세게 공부시켜가지고 막 다 1등 시킨 다음에 1등하는 대학교 보내면 자기의 존재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들을 자녀를 통해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그 아이가 완전 망가집니다. 그 나중에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커가면서 완전 삐뚤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 또 자랄 때 또 그렇게 부모가 막 등 떠밀어 가지고 막 특목고 같은 데 보내잖아요. 그러면 완전 삐뚤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이게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재미로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고 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그냥 공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농구, 축구를 그냥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가 좋은 거야. 책이 재밌어요. 그래서 딱히 공부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내둬도 책을 찾아요. 책 사달라고 해요. 가만히 내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한테 저는 공부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내둬도 얘는 그냥 책을 항상 보면은 궁금해. 그 내용을 궁금해.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다 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책 하나만 더 사줘 그래요. 책값이 좀 많이 드는 애야 제 아들은. 책 좀 안 사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책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돈이 책값이에요. 책 좀 안 사주고 싶은데 그래서 와이프랑 되게 고민하다가 요새는 중고책을 많이 사줍니다. 중고책. 남이 좀 보고 싸게 이제 내놓는 책들 뭐 그런 거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주든가 뭐 이렇게 책값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딱히 공부해라 하면은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한테 명문대 보내려고 공부해라 하면 그냥 삐뚤어져요.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잘못됩니다.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그런 사람한테 공부해라 강요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이제 구독자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혹시나 지나가다 보는 학부모들이 볼까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에 있는 세계 정상의 그 대학교인 스탠포드에서 박사 딴 사람을 오늘 실제로 만났습니다. 공학 박사 딴 사람을 실제로 만났고 그가 스탠포드에 들어가고 졸업했던 그 노하우를 그의 입에서 직접 들은 거를 얘기를 해줘봤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나랑 비슷한데 하면서 제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 하고 닥달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한국 대기업을 제가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잠시 귀국을 해서 한국 대기업을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뛰쳐나오고 사실 거기서도 미래가 있죠. 좋은 미래가 있죠. 왜냐면 미국 박사에다가 귀국해가지고 한국 정상의 대기업을 다녔으니까 사실 어때요? 뭐 어떻게 보면 비전이 있다고 보면 볼 수 있는데 제가 거기를 걷어차고 얼마 안 다니고 다시 미국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고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논문도 찾고 뭐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장비가 어디 기술인지 막 연구한 다음에 세계적인 특허들을 막 본 다음에 그 새로운 특허를 낼 텐데 안타깝게도 그때 제가 다녔던 그 한국 대기업의 제 직속 상사는
이래라 신기술 개발해라. 그러니까 제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회의를 했어요. 신기술 뭐 개발 회의한다고 9시에 회의를 한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디어 떠올랐니?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렇게 머릿속이 이렇게 전원이 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밥 먹고 와가지고 잠깐 밥 먹기 전에 물어봤잖아요. 밥 먹고 나서 그래서 신기술 떠올랐니? 그러니까 밥 먹은 게 체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자꾸 닥달하니까 생각을 막 하려고 하는데 퇴근하기 전에 좀 와가지고 그래도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는 초안은 좀 만들어줘. 그러니까 정말 일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는 가만히 내둡니다. 닥달하지 않아요. 가만히. 왜냐면 여기 올 정도의 브레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내놔도 재미로 책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두면 세계적인 기술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딱히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제가 하는 내용들은 사실 한국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요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대기업 이렇게 사장님들이나 임원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국 뉴스에는 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